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웅로직스 최근 공시 무상증자 일정과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인데요. 지금 태웅로직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5월 24일 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26일이죠. 25일이 권리락이고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즉 24일 오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을 팔고 시간의 거래에 다시 매수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태웅로직스 권리락일이죠. 5월 25일 수요일부터는 주가가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기업의 신주당 배정 주식수가 한 주입니다.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따라서 만약에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 5월 24일 화요일 종가가 15,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5,000원 나누기 2를 하고 7,500원이 되죠. 따라서 권리락일부터는 7,500원으로 기준 주가가 조정 하락되어 진행됩니다. 즉 24일 15,000원의 주가와 25일 7,500원의 주가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간단 계산식이고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 수를 제외하고 지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또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태웅로직스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를 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즉 권리락일부터는 기준 주가로 하락한 대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수익률 계산 다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죠. 그럼에도 무상증자 관련한 수익률 계산 제가 엑셀로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태웅로직스 새롭게 받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6월 29일 자동으로 계좌에 입고됩니다.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세금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태웅로직스 실적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로직스 21년 매출액은 9,390억 원, YY 17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792억 원, YY 441% 증가, 당기순이익도 YY 700%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 실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한 보이고 있어서 비용 관리에 있어서 효율화가 잘 이루어진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 적자로 전환되었죠. 지금 적자 원인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에서 매출 채권의 증가가 도드라졌습니다. 약 1,066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 장부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상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매출액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매출 채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일단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난 사업년도 꾸준히 기업의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9.28을 기록하면서 회수 기간으로 본다면 약 39일 정도 잡혔는데요. 그렇게 낮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매출채권 회전율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 비율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지난 사업년도 3.8% 비율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죠. 올해가 21년에는 1.5%로 대손 충당금 설정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 638억 원 발생했음에도 결국에는 1,066억 원이라는 매출채권 증가분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 유입되는 현금이 급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 비율과 회전율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의 영업 현금 흐름 적자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업의 이제 ROA, ROE 그다음에 ROIC까지 한번 살펴보면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만 본다면 기업의 자산 구성 매우 훌륭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ROA와 ROE의 차이가 제법 많이 발생했죠.
즉 이 얘기는 기업의 이제 재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ROE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잡혔는데, 이 부분은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가 왜곡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기업의 이제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 관련된 내용이라 이 뒷부분에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ROIC도 27%를 기록했죠. 뭐 기업의 이제 실제 영업 가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ROIC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영업성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실적을 끌어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서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수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이제 웩보다는 ROIC가 높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12에서 15% 수준으로 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ROIC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 현황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 계약 자산보다 계약 부채가 많죠. 즉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영업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계약 자산이 276억 원 잡혔는데, 기업의 이제 수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부담되지 않은 지금 범위입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 자산이 영업이익보다 크거나 당기 순이익보다 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추후 기업에 이제 뭐 부실화된다든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업은 지금 수익 지표보다 상당히 지금 이 계약 자산의 볼륨이 작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리스크 부담은 없다라고, 또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리고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가 모두 동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사업년도 대비 모두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실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계약 부채가 많이 늘었죠. 계약 부채라는 거는 미리 돈을 받고 지금 추후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로만 보는 성격은 아니고 기업의 이제 미래 실적이 어느 정도 현금으로 받아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계약 자산이 좋고 계약 부채가 나쁘다, 이렇게 얼핏 보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막은 두 개가 반대의 개념입니다. 계약 부채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고, 계약 자산은 그 일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계속해서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로직스 자산은 21년 기준 3,294억 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서 전체 자산의 46%, 1,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태웅 로직스 부채는 2,077억 원인데요. 이 중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가 727억 원으로 3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계약 부채는 착한 부채 성격이 있고 추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 외에 기업은 장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를 구성했고, 지금 특히 단기 차입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면 일반 금융권 대출입니다. 운영자금 대출 등 결국 기업은 이제 탄탄한 기업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재무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 자본은 1217억 원이죠. 대부분 이익 잉여금이 81% 비중이고요. 특히 지난 사업년도 대비 171%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태웅 로직스 무상증자 이번 공시는 주식 발행 초과금 221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요. 즉 이번 무상증자로 새롭게 늘어나는 주식수가 1,887만 9,792주인데 액면가가 100원이죠. 곱하면 18억 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18억 원만큼이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본금 현재 19억 원이죠. 플러스 18억 원을 하게 되면 총 37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자본금이 늘게 되면 자본 잠식을 우려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의 자본 총계는 1217억 원이니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죠. 무상증자는 자본 간 항목이 이동하는 회계적 이벤트니까요. 실질 기업의 가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71%, 유동 비율 1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뭐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다소 유동 비율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결과이지만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부채 구성 중 계약 부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뭐 실질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의 증가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부분, 뭐 ISO 탱크라든지 2차 전지 물류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 여력도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밸류를 보시게 되면 22년, 23년 PER로 보면 2.5, 2.8배 수준인데요. 뭐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으로 보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가 상당히 탄탄하고 훌륭했습니다.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과 영업 재무 레버리지 효과도 잘 나타나서 결국에는 건실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무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렀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뭐 투자하신 분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태웅로직스 뭐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